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한 분들 중에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만큼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면책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3개월 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금은 2천만 원이었고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면서 이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소재의 주택에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고 입주했는데요. 근데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 A씨가 사정이 안 좋게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이 전 재산이 되는데요.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2천만 원이죠. 이 2천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주장해서 공제하고 남은 청산가치를 계산해보니 0원이 되니까 이 남은 청산가치를 0원으로 해서 매월 변제에 투입하는 가용소득을 10만 원으로 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니까 합계금 360만 원만 변제하면 되겠죠. 개인회생에서 이 면제재산으로 공제되는 임대차 보증금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 대전시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이 모두 면제재산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전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가 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청산가치가 나는 0원이다 라고 주장한 건데요. 전세대출 받은 돈이 전세보증금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다 탕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A씨의 행위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고 불성실한 신청으로 봐서 기각해야 한다 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A씨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먼저 이 기각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견해는 채무자 A씨가 대출받은 지 겨우 3개월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또 그 대출받은 돈이 전부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내 재산만은 그대로 지키고 나머지 빚만 털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향후 면책될 경우에 2천만 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그대로 잔존하게 돼서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견해도 이런 타당해 보이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채무자의 최저한의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게 2천만 원 인정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변제계획안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행한 회생의원 직무 편람을 보면요. 회생 채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보유한 채로 대출 채무를 탕감하는 변제 계획안을 인용해줘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채무자 A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면서 대출금은 탕감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임대차 보증금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새마을금고는 B씨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인 B씨와 임대차 보증금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양도 사실을 임대인인 LH에 통지했습니다. 이후에 B씨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자, B씨의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면제재산 범위가 5천만 원까지 좀 높은데요. 자, 그러면 B씨도 A씨처럼 이 본인의 임대차 보증금인 3천만 원을 보유하면서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탕감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B씨가 받은 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새마을금고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이 임대인인 LH는 B씨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3천만 원을 B씨가 아니고 새마을금고에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B씨의 대출 채무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으로 담보되는 담보대출과 똑같이 취급되어서 일반 신용대출과 다르게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 채권은 개내생에서 따로 갚아야 하는 별채권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 안에도 별채권으로 작성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B씨가 개회생을 통해서 갚아야 하는 금액과 구분해서 별도로 따로 전액을 변제받게 되는 거죠. 요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런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탕감과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의 질권이나 또 양도계약을 설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채권이 인정되어서 개인회생의 일반 채권자들과는 별개로 전세보증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개인회생의 쟁점 실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